영산에서 살고 대종사님 열반 오시고 6월 1일 날 청보로 왔잖아. 청보로 왔을 때 울기만 하고 왔는데 뭐 그때는 무엇이 알았간데 내가 그때 나이가 17인데. 향타원님 왜 소나무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소나무? 네. 사시장철 풀이고 꿋꿋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꿋꿋한 기상이 있지 않아? 그런 게 좋아해. 또 소년 대종사를 세우신 뜻이나 청소년 수련원으로 만드신 뜻이 계신가요? 이게 청소년 때부터 이 도덕심을 심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 천성이 되거든. 아 근데 여기서 말이야 그냥 와갖고 왜 그러는지 청소년 훈련원이라 했는데 동상을 이제 김영중 씨라고 아주 유명한 홍익대학 교수가 있거든요. 인상 거시기를 잘 만들어. 그래 그 집만 양반을 알았어 내가. 조각을 잘한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내가 대종사님 상을 소년상을 하나 조각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게 나를 보고 가마를 받았어. 왜 그러냐면 그런 상을 만들려면 회오를 많이 만들어 갖고 조직이 되어 갖고 오는데 꼭 혼자 와갖고 돈도 없이 말이야.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도 안 하고 그 조각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꼭 소년 대종사상을 하라 그러더래. 여기 청소년 훈련원이거든. 소년 대종사상만 하라고 그러더래. 아 그런데 상을 해놨는데 청년상을 해왔어. 청년상.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소년만 상을 만들려는데 왜 청년상을 해왔어. 그런데 두 발도 안 오고 자기가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소년상을 만들어 두 번째 해온 상이야. 저 상이. 근데 그 김영주가 돌아갔거든. 여기 상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왜 소년 대종사를 만드시려고? 여가 청소년 훈련원이거든. 여가. 그래서 그러면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오겠네요. 많이 와. 그 어린 청소년들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런 게 요새는 그렇게 잘 할 새도 없어. 청소년들 보시면서 저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 나시는 게 없으세요? 여기 다녀가는 청소년들. 그 얘기는 많이 하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이 건전해야 나라의 인물이 된다. 나라의 인물이 되어야 된다. 너 혼자 커서는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해도 특별한 생각은 내 기억이 안 나네. 영산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잖아요. 처음에. 영산에서? 예, 이제 그 소녀 시절에 공부하러 영산에 오셔갖고 이제 원불교에 이렇게 인연이 되셨다면서요. 그게 그때는 집에서 식비가 와. 한 달에 그때 돈은 100만 원. 여태 100만 원이요. 요새 100원이요. 그때 돈이면. 그러면은 그것 갖고 쌀 팔아서 먹어. 그것 갖고 쌀 팔아서 보리 섞어 갖고. 그런데 밥을 얼마나 하냐면 서우밥 밥그릇에 양재기 거기다가 싹 깎아서 하나를 줘. 그러다 손님이 한 번 오면 한 술 들어가. 두 분 오면 두 술 들어가. 세 분 오면 세 술 들어가. 그러면 요만한 서우밥 밥그릇에서 세 숟가락 들어가 버리면 밥이 7부밖에 안 남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우리 영산에서 살 때만 해도.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님이 하나가 오면 밥이 딱 맞으니까 우리 먹는 밥에서 한 술씩 들어간다니까. 손님 밥을.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오면 세 술 들어가 버리면 서우밥에서 세 술 들어가 버리면 밥이 먹을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말이요. 아따 밥값은 밥값대로 받고 밥은 밥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입이 틀어져 버렸어 내가. 아따 신기하대.
그래서 말이야 입 틀어져서 입 열고 팔고 내리니라고 영산에서 저기 한 10년이나 된 데로 그때는 차도 없어 걸어댕겨. 그래서 내가 그때는 바른 말을 못해. 잘 못해도 밥값은 밥값대로 받고 밥은 밥대로 들어가려다 입이 틀어져 버렸어. 그런 경험을 하셨구만. 신기해. 신기하지? 신기하네. 그럼 대종사님은 언제 처음 뵈셨을까요? 언제? 예. 영산에 막 가니까. 예, 그때가 몇 살 총무계 때쯤? 그때도 총무계 계셨어. 몇 살 때쯤 영산에 오셨어요? 17에 17에. 17에 왔는데 예. 18인가 17인가 하여간 가을에 오셨어. 예. 가을에 오셨는데 키가 요렇신 게 내가 이렇게 우러러 배웠어. 그러고는 중절모자 딱 쓰시고 그때도 참 체격이 좋으셨어. 그래가 주황나 두루미기를 입으셨는데 내 앞에 있는 할머니들이 경순 선생님 어머니 또 저 정산용사님 어머니 운해 할머니 삼리 할머니 두 분이 계셨거든. 이게 그냥 만들이 선도자예요 우리. 그냥 만들 허란 대로만 해. 근데 그냥 만들 뒤에 따라가. 여기 대종사님이 그 영산에서 저 법성서 배를 타고 오시면 영산 벼면로 골목 있잖아. 근데 그게 영산 저 선진암 다리 건너 쪽으로 있잖아. 법성에서 배를 타고 오면 거기 요렇게 수랑이 있지. 예. 알아? 아, 압니다. 예, 거기 들어오셔. 그래서 거기를 막 할머니들을 쫓아간 게 우리도 막 쫓아갔어. 할머니들이 이렇게 진 땅에 막 뻐륵땅 진 땅에 덥석업져갖고 저런 게 우리도 덥석업져갖고 절을 했어. 그래야 그 할머니들 뒤만 따라가. 우리는 앞서도 모든 게 조그마한 것들이라. 아 그래갖고 그냥 대종사님을 배웠던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영산에 이제 그 공회당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저 가운데 가서 한가운데 이런 의자를 안락의자에 이런 거 놓고 딱 앉아서 이제 화내. 그런데 우리가 연극을 해. 아, 예, 예. 법문 들을지도 모르고 아, 법문 들을지도 모르고 연극을 하는데 대종사님 앞에서 어? 대종사님 앞에서 대종사님 앞에 대종사님은 가운데 계시고 영산 그저 공회당 있잖아. 예, 지금도 예, 있지. 있습니다. 그 공회당 예. 가운데 딱 안락의자 놓고 앉아 계시고. 무슨 연극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연극하는 얘기 한번 들어봐. 예, 예. 어떻게 연극을 했냐면 누가 연출을 했냐면 기독교 댕기는 아이가 연출을 해서 조묘순이라고. 조묘순이가 조정권 스님 동생이요. 동생. 근데 와 그 연출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기독교 노래를 한 게. 대종사님 앞에서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이 결론 노래고 앞에는 전희창 선생 알지? 예. 예탑은 네, 네. 전희창 선생은 며느리고 나는 그때 나이가 2살인가 3살인가 위에라 시어머니야. 예. 그러니까 나는 시어머니인데 전희창 선생은 젊은이가 돼갖고 시집을 와. 시집을 온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키가 저리 적어서 그런 게 저리 적어버려 암자지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말 있어? 시어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하늘만 쳐다본 게 아따 여기는 별이 전부 저 큰 별은 하나 갖고 적은 별만 했네요. 큰 별은 키 큰 쟁이 다 따먹었네요. 그러니까 그냥 대중이 자글자글 다 웃어. 어째서 웃는지도 몰라. 연출만 했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해서 기독교에서 하는 것을 조묘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 선생님 동생이야. 그게 와서 연출을 시키면 우리는 따라서 했어. 그게 막 웃으세요. 키 큰 년들이 다 따먹었다는 게 우리가 키가 컸거든. 아이고 그렇게 어리석게 자랐어요. 그래도 좋아서 막 노래를 하고 막 그랬어. 그것이 연극이라고. 예. 저 조실 그때 대종사님이 머무시던 조실 청소를 할 때 응. 대종사님이 무슨 말씀해 주셨다면서요? 응. 대종사님이 게 계신님 말이야 나보고 청소를 하라 이런 게 학원으로는 제일 내가 좀 나이가 많고 성숙했던 모양. 조실이가 청소를 하라 한 게. 아따 비를 들고가서 대종사님 서 계시는데 말이야 이렇게 비지를 아 그게 나도 비지를 하라고 하면 대종사님 안 계신 데 가서 하라고 하든지 방도 닦으라 하면 안 계신 데 가서 하라고 그래. 대종사님 계셔서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고 대종사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데 둘은 이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청소를 하랴.
근데 내가 좀 그때는 이제 그 학원이라도 좀 성숙했던 모양이지. 이게 가서 피지를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잖아. 빗끝을 이렇게 높였지 죽에서는 안 했거든. 야가 누구냐? 정산용사님께 대종사님이 물으셔. 야가요 부모도 교도가 아닌데 와갖고 전무출신 서원서를 냈습니다. 그런 게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너희 집이 명당 썼는가 보다 그러시거든. 근데 그때는 명당이라는 게 효임이 없다고 배웠어. 영산에서 학원으로 있을 때. 아 그랬는데 어찌 명당 썼다고 하시는가 그렇게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찡긋이 웃으시오. 그러고는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오. 이게 또 좋아갖고 또 이제 걸레질을 해. 걸레질을 하는데 또 이렇게 뒤로 가면서 닦아야 된대. 왜 어른들이 가르치다는가. 앞으로 가면서 닦아. 이게 걸레질 하면서 자기가 다 벗고 가지. 이렇게 밟고 가. 그런 게. 야야야야. 걸레질은 뒤로 오는 거지 앞으로 오는 거 아니다. 응? 네가 걸레질을 하고 뒤로 가거라. 그런 게 비는 비질을 하면서 끝을 죽여라. 그렇지. 먼지가 안 나지. 그런 게 먼지가 안 나지. 걸레질은 뒤로 가면서 해라. 어? 앞으로 가면서 하지 말고. 그게 그때 걸레질하고 비질하는 걸 배웠다고. 그때 배운 머리가 지금도 있어서 비질은 항상 이렇게 뒤로 가면서 하지 앞으로 가면서 안 하거든. 그러고 살았어. 그게 그때가 내 나이가 17살인데 그때 우리 나이 17살이면 관여는 나이거든. 그런데도 가갖고 그렇게 어린 노릇만 했어. 어린이 노릇만 했어 그때도. 얘 대종사님 배운 게 좋고 즐겁고 왜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영산에 가서 학원 노릇을 할 때 뭘 배웠냐 하면은 철자집이라고 그러는 한문을 배웠거든. 산산 선생님이 지신 거 있거든. 근데 그 철자집을 배우는데 재미가 있어. 근데 철자집을 배우는데 나하고 같이 배우는 사람 떨어져 버리고 내가 혼자 배워 정산종사님한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외워 내가 철자집을. 아 근데 철자집만 외운 거 아니라 그 다음에는 철자집 배우고 금강경을 가르치셔. 아 근데 금강경을 또 32장까지 또 줄줄줄줄 외워. 뜻이나 알고 외우고 한데 모르고 외우지. 그만하자 이제. 아니 금강경 금강경 외신 이야기. 금강경도 그렇게 줄줄줄줄 외운데 금강경을 나하고 배우는 사람이 둘이요. 둘인데 한 사람은 어디다 두고 나만 놓고 가르치시대. 금강경을 정산용사님이 나 혼자 놓고. 그래서 나는 정산용사님이 지금도 하신 말씀 중에 안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정력을 쌓으면은 저 배내골 밑에 마을에서 큰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 제사상이 여기 오라고 염원을 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제사상이 여기 와서 나온다. 그 말씀을 하지. 그 말씀만 안 잊어버렸어. 어찌서 그러는가 하고. 그러고는 주운동 함령이 개유 불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영산에 저 벼면동 골목이 있거든. 저 벼면동에서 저으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 골짜기 있습니다. 저기 산밭제 밑에 거기 올라가면서 이렇게 산초나무를 잡고 산초를 따면서 산초나무를 보고 이것도 성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어리석게 물었어. 어떻게 나무가 성불을 해? 아이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어요. 나 그 질문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 산초나무를 잡고 야도 성불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정산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성불을 한다. 그러면 야도 성불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가 쟁쟁해. 그러고는 한 번은 교도집에 문병을 갔어. 근데 그 교도가 말이야 신심 있는 교도인데 신이 들렸어. 신이. 신이 들어가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 그런데 정산용사님이 문병을 가시는데 나도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보고 계시는데 옆에가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창문 있지 않아? 저렇게 나무로 짠 창문이 아니라 근데 거기 뭉그러기 떨어져서 바람이 설설설설 들어와. 그걸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저렇게 맑은 정신이 나가면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듯이 맑은 정신이 나가면 객기가 침범을 한다. 그래서 지 맑은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객기가 주장을 한다. 그런 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때 아닌 소리를 하고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 법문이 지금도 귀에가 쟁쟁해. 그 법문이. 그랬어. 그렇게 저 정산종사님 모시고 산초 따라다니면서 들은 얘기, 저 그 산밭에 올라가면서 들은 얘기. 또 말이야, 정산종사님이 지금 영산에 저 그 저술 있지 않아? 저술 속에서 오시고 나는 대각제 있잖아. 대각제에서 오건데 거기서 딱 만났어. 아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석야인 게 해가 저기 저짝에가 있거든. 나 있는 쪽에가 있어야 돼. 해가 석양이니까. 아 그런데 그냥 이 동쪽에서 그냥 환해 빛이. 그래서 내가 와 아이고 저 광명 좀 봐. 저 광명 좀 봐. 헝에 옆에 그 선양 선생이라고 지금은 돌아가고 없구만 나하고 동갑자리가 있어. 아이 저봐 전양반 오시는데 저렇게 막 확 광명이 나네. 한게 나보고 전양반이 뭐야? 그럼 뭐라고 해? 선생님이지. 그때만 해도 내가 늦게 갔거든. 그런 게 모르니까 전양반 저렇게 빛이 난다. 그러던 그 기억이 지금도 해는 서쪽에가 있는데 동쪽에가 환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영산 사실 때 그런 영산 생활하실 때 그런 정산용사님 영산에 계실 때 우리가 거기 살았거든. 영산에서 우리한테 철자리 가르치셨어. 그때도 이렇게 깔깔대소회랑 막 웃으시고 그러신 때가 있으셨어요? 깔깔대소회랑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개송? 깔깔대소회 막 웃고 이렇게 이제 선나고 나면 소창하는 그런 것도 하고 금강경을 내가 1장부터서 32장까지 다 외워. 그게 나 혼자를 놓고 금강경을 가르치면서 어디 금강경 한번 외워봐라. 그래서 눈 딱 감고 쫄쫄쫄 외우니까 그만 하고는 또 엉뚱하게 뛰어서 11장 또 거기서부터 줄줄줄 외우고 거기서 또 엉뚱하게 뛰어갖고 20장 하면 또 거기서부터 외우고 내가 그렇게 총기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그 총기가 하나도 없어. 그 금강경 기억나는 대목 지금도 있으세요? 범소유상의 계시어망. 범소유상 계시어망이 무슨 뜻이에요? 일체 형상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그 상 없는 자를 보면은 직견열애니라 열애자리가 나타나느니라. 상 없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자네가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그 좀 공부기를 알려주시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그런 사람은 금강경을 보고 진심이 나고 자기 마음에 금강경의 전체가 나타나는 것은 1불, 2불, 3, 4, 5불의 2종 성근이라 성근용자를 치는 게 아니라 이어무량 천만불소에 닦아갖고 그렇게 된다. 범소유상에 무르지 형상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에 비사이면 저 상 아닌 것을 상 아닌 것 저 상자를 떠나서 그 아닌 자를 보면은 열애자를 본다 그 말씀이 있거든. 근데 그 말씀은 1불, 2불, 3, 4, 5불의 이정성은이라 이게 천단불소에 닦고 또 닦아야 그 자리에 가지. 그러면 안 난다 그 말씀이 있거든. 나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라도 남아있어. 그게 이제 서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내는 걸 서원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서원? 공을 많이 닦아야 된다. 부처님한테도 한 부처님한테만 공을 들인 게 아니라 1불, 2불, 3, 4, 5불, 2여 무량 천만불 쏘거든. 이게 여러 부처님은 꼭 서가일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자네도 부처님, 저 하늘도 부처님, 다 부처님인 게 공을 많이 들이면은 모두가 부처님이니까 그 부처님들한테 공을 많이 들이면 상 없는 자리를 볼 수가 있다. 그랬어. 그럼 이제 영산서 학원 생활 마치시고 그 무렵에 이제 총부로 오시게 되죠. 총부로는 어떻게 오시게 돼요? 총무로 오게 되면은 서원을 세우고 내가 총무로 갈란다고 뭐 와.
그러니까 이제 향타오님은 영산 학원 생활 마치시고 어떻게 해서 이제 총부로 오시게 됐어요? 그런 게 내가 그랬어. 내가 우리 형제가 전부 전무 출신이 나왔으면 내가 친지 총부를 갔을 것이다. 그런데 오빠가 있냐 언니가 있냐 나를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총부를 안 갔는데 이제 내가 총부를 가야 되겠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학교를 내가 광주 가서 하려고 그랬거든. 그때 이 학교를 해갖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랬거든. 총무가 대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것도 다 집어치고 총무로 가야 되겠다 해갖고 서울을 세우고 총무로 갔어. 예, 그때가 몇 살 때셨어요? 내가 유일학님 때가 21살인가 된 게로 유일학님 전일 거야. 17인가 아니 19인가 그랬죠. 20대 미만이요. 예, 그러면 이제 총부에 오셔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게 돼요? 총무에 와서는 처음에는 공부는 기관이 없으니까 그때가 일정 때라. 네. 그런 게 일정 때라 국국어 사용. 일본말을 쓰지 않으면 화장실 소지를 해야 돼. 학교에서. 그런 게 일본말을 상용어로 사용을 해야 화장실 소지를 안 해. 그러면 화장실 소지를 해야 되니까 화장실 소지 안 하려고 일본말을 사용해야 돼. 그게 그때 일본 시대 때 일본말 국국어 사용 안 하면은 와다시와 고국부 신빈나리 나는 일본 대황제국 시민입니다. 그러는 게 말이야. 어디요? 산만이 난 데가 어디요? 충청도. 금산. 어? 금산. 금산 할머니 삼장사가 초량교당에 와서 있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행상하려고 댕겨 산 갖고 그래서 다 댕기다가 초량교당에 초량 그때는 불법 연기 오면은 밥값을 안 받고 그냥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 와서 이제 그냥 무료 숙식을 하고 그 삼장사를 해. 그 수익은 자기가 보고. 그때만 해도 인심이 좋았어. 초량교당에서. 그게 같이 대중하고 재우기는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 군인들한테 무엇을 잘못해갖고 자주통행을 안 했던가 했던가 이제 일본 사람한테 잡혀 들어가서 주재소로 초량 주재소로 그래 잡혀 들어가서 이제 문초를 받다가 내가 한번 일본말 해봐야 되겠다. 와르라와 고고구 신민나리. 그리고 외운 게 그냥 내보내버렸어. 무슨 일만 해 우리 살 때. 그렇다고 할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서 삼장사 할머니가 그때는 무료로 밥 먹여주고 대중에서 자는데 재우고 그러니 삼장사가 뭐 금사서 상 갔다가 돈 좀 벌어도 밥값을 안 내고 숙소 제공해 준 게 밤낮 초량교당으로 오거든. 초량교당은 아니고 그때가 불분연구예요. 근데 내가 운봉서 말이야 어떻게 살았냐면 또 그 옛날 얘기가 다 나온다. 운봉 때 살 때가 그러면 저 인공 때인가요? 맞아. 예. 인공 때인데 말이야 낮에는 아군들이 지내가 이게 와갖고 밥 달라고 점심 달라고 그리고 저녁에 뭐 인민군들이 들어와 그래갖고는 심지어 말이야 우리 검정 법복 다 가지가지 저 그때는 말이야 인기가 없어 그런 게 그래도 우리는 조금 그저 모두 우리 학원들이 서로 말해갖고 자기네 아는 집에서 인기 가루를 사다가 물로 타갖고 철피 쪽에다 찍어서 글씨를 써. 그것도 다 가지가. 그러면서 해방되면 갖다 줄게요. 해방되면. 나는 자기네 세상이 되면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뭘 갖다 줘? 그러고 살았대요. 그 운봉에서 몇 년 사셨어요? 7년. 7년? 그때 고생하셨던 이야기 기억나는 대목. 고생했던 얘기가 예. 남자 교무 선생님이 나를 방문으로 한번 왔어. 근데 저녁에 인민군이 들어왔어. 그러니 남자는 잡아가거든 여자는 안 잡아가고. 그래서 내가 다락에다 갖다 놓고 농으로 이렇게 딱 개려놨어. 그런 게 안 보이거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재우는 게 말이야.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달아나버려.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근데 내가 말을 울었어. 우리 오빠 같으면 저렇게 안 갈 것이다. 우리 오빠가 아니라 이 접전지대 나 혼자 놔두고 밤에는 인민군이 들어오고 낮에는 아군이 지내가면서 밥 달라고 하는 일은 접전지대다 놓고 나를 이렇게 두고 혼자 가는구나 싶어. 내가
그만을 울었어. 울었는데 진리가 알았는가 그때 초량으로 보내더란 게. 초량하게 살겠어. 어떻게 살겠냐면 저녁에 잠옷 입고 자니까. 저녁에 잠옷 입고 살고 저녁에면 누가 오는 거 안 기다리거든. 아니 운봉소 살 때는 저녁에 뭐 한 사람이 오니까 누가 오는가 그렇게 쳐다보고 앉았어. 그렇게 이제 큰 고비들이 많으실 때 야학하셨잖아요. 야학. 그 야학하실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야학을 하셨대요? 그때는 중학교가 없어요. 예.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그런 게 배움의 길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때 뭘 가르쳤냐면 영어도 안 가르치고 일본말도 안 가르치고 서간문을 가르쳐. 편지 쓰는 법, 편지 일기 쓰는 법. 일기 쓰는 법. 그래도 그냥 사람이 막무하더라. 예.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갈 데가 없거든. 중학교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사람이 방으로 하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밭이 교당 앞에가 밭이 팍 교당 더 10배나 되는 밭이 있는데 가꿀 수가 없어. 걸음이 없어서. 이게 가들을 하면 저녁에 이런 도가지로 오줌을 알아서 받아. 야하고 나서 저녁 내 물 먹고 자면은 그러면 그거 소변 받아서 밥 가꾸려고. 이거 재밌지? 우리 살던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냥 거기다가 콩도 심고 보리도 심고 숨을 건 두 곳밖에 없어. 근데 한 번에는 콩을 심고 비가 와서 그냥 들어왔던가 밭에 가본 게 콩나물 이렇게 실어놨어. 콩바가지가 엎어져갖고 그것도 돼갖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무로 내면 게 맛있어 콩나물을. 나 그 기억만 나. 예. 그러면 향타원님도 그때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지. 뭘 가르쳤어요, 향타원님은? 서간문, 편지 쓰는 법, 일기 쓰는 법. 그러지 뭐 가르쳐? 그때 영어를 가르쳐. 한문은? 한문하고. 한문하고? 한문은 이제 철자집이라고 원밀교에서 나온 거 삼산 선생님이 쓰신 게 있거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자네도 모르지. 철자집이라고 인생 대간에 부지도하기면 미면 악돈이다 해갖고 저 개벽론부터서 끝처리까지 있는데 재미가 있어. 그게 우리 이제 법을 삼산 선생님이라고 영광에 삼덕리에 사는 학자님이 대정사님을 만나갖고 그거 자기 일생 배우는 한문을 갖고 우리 원불교 교법을 갖고 지어놨어. 인생 대간에면 부지도하기나 여기 재밌어. 그게 그 운봉 사실 때가 아주 젊으셨죠? 내가 예. 젊었지. 그때는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많이 했지. 근데 어떻게 그걸 견뎌내셨어요? 재밌어. 왜 재밌었어요? 사는 게. 젊고 그러니까? 그리고 교도들이 와서 법해보고 기도하고 또 내가 다 해. 온갖 것 다 해. 풍금 치고 밥에 먹고 재 지내고. 그 운봉은 인공 때 그때도 인공 때지. 그 어떻게 무서워서 견뎌냈어요? 소금 세고 산 사람이 뭐 무서워. 그래갖고 와서 말이요.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쌀은 다 가져가고 가질 거 없으면 우리가 그때는 검정 조세 때도 법복을 해봤거든. 그것까지 다 가져가. 그러고는 이제 잉크도 없어가 요새 뭐 볼펜이나 있간데. 근데 그 밤에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면 겁이 안 나셨어요? 겁나도 어쩌.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냥 이러고 앉아서 쳐다봐. 앉아서 쳐다보는데 그때만 해도 성이 컸지야. 운봉에다가 논에다가 박창기 선생이라고 유명한 양반이 계셔. 공규 선생님 아들. 그 양반 땅이 운봉에가 있거든. 그 운봉 그 양반 땅에다가 원불교 교당을 지었어. 그게 들가운데가 혼자 있어. 그 집이. 그런데 거기서 밥에 먹는 사람은 한 달 거시기 전무주선도 온 전무주선도 안 지고 그냥 살로 들어온 사람이 밥에 먹고 그 사람하고 둘이 살았어. 이 천양만당 그 산 사람들이 들어와. 문을 경 열고 들어오는데 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렇게 생긴 문이 이렇게 나무로 조각을 해서 처처불상 사서불상하고 불공이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조각을 넣어야 되는데 미처 못 넣었더니 그걸 손을 놓고 문을 풀려갖고 들어와. 그래갖고 저 방문 안방문은 안장갑 쓴게 현관문만 그렇게 끌고 들어와서 들어오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입에 이렇게 덮고 이렇게 쳐다봐. 그렇게 인공 때라든지 일정 때라든지 이렇게 그 시국이
참 어려운 시절 있잖아요. 힘든 시절에 향타원님께서는 어떤 공부 표준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때는 말이야 그냥 기도하는 재미고 입은 맞는 재미로만 살았지. 그래도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을 안 해봤어.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겠지 그런 생각을 고생을 안 하고 살겠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어.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아? 100살이 다 되었어. 몇 살이세요? 몰라.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나는 원들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을 안 해봤다. 나는 말이야 대학 노트를 놓고 이렇게 그라브를 딱 그려놨어. 그라브로. 그래프를. 그래갖고 사막은 위로 올리고 탐진치는 밑으로 내리고. 그래갖고 우리 저기 공부법에 그 12가지 과목이 있거든. 시인심, 서원, 공심. 그래갖고 이제 그 위에 쭉 공부길 사막수행으로 잡아가는 것은 위로 올리고 탐진치, 시기심, 십계문 범하는 거 밑으로 내리고 그래갖고 그렇게 그라브를 그려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 노트를 한 3년 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때가 내가 아마 30대 초반인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나는 원불교 17에 들어가지고 말이요. 한 번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살이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안 생각해 봤으니까. 어쨌든 내가 이 길로 나왔고 사막수행을 해서 내가 잠대력을 얻어야지 했지. 나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인간 생활하고 살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요만치도 안 해봤다. 그래갖고 지금 내가 100살이 다 되었지? 내가 몇 살이냐? 92살? 93이요. 90세? 예. 내 나이도 모르네. 그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니까 뭐가 보이셨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예. 날마다 그룹으로 그러거든. 그런 게 사막수행을 하면 올라가고 정순수행에 재미를 붙이든지 사리연구를 재미를 붙이든지 작업주사에 재미를 붙이면 올라가고 탐심, 진심, 치심, 시기심, 아만심 탐심치에다가 아만심하고 시기심하고 두 개를 더 넣어서 5가지를 해갖고 내려오고 그래서 그걸 그려놓고 이렇게 선을 쳐놓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 그런데 내려가면 이제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올라가면 재미가 있고 그게 날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수양하고 사리연구하고 이제 낮에는 작업주사하고 하는 걸로 재미를 붙이고 그런 게 그냥 재미가 있어. 그걸 안 하면 재미가 없고 몰라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는 상시일기를 그렇게 잘 쓰라고 일기를 쓰라고 늘 강조하셨다고 그러거든요. 향타원님도 일기 많이 쓰셨어요? 처음에 온 게 일기만 쓰라고 온 게 일기만 썼지. 어떻게 쓰셨어요? 제일로 무서운 것이 탐진치보다도 시기심, 질투심. 나보다는 다른 사람 보면 마음이 안 좋거든. 내가 잘해야 되지. 그게 제일로 무섭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각한 것이 내가 하섬에 있었거든. 하섬에 몸이 아파갖고 약 먹고 있느라고. 근데 하섬에 저 위에 집 하나 안 했냐고? 알지? 그 집에다가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매를 해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는 내가 나를 때려. 그 매로. 시기심 내고 남 잘하는 꼴 못 보고 또 이제 탐심 내고 그 탐진치를 범하든지 시기 질투 그랬으면 그걸로 내가 나를 매를 때리고 그걸 안 했으면 이제 재미가 나고 그러고 살았어. 내가 뭐 그 공부야 그게 공부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지. 그래갖고 내가 무엇을 잘했냐면 도란풀을 잘해. 도란풀을 참 잘해. 놀이하는 도란풀. 하투를 치는데 그때는 도란풀거든. 그 도란풀을 잘하면 언니들이 나보고 자꾸 도란풀만 하자게. 어려갖고도 나이는 어려도 나보단 20세 위에 되는 형님들하고 앉아서 도란풀을 잘해 내가.
이게 어려서 머리가 괜찮았던가 봐요. 트럼프 잘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 언니들이랑 트럼프 잘했던 이야기. 잊어버렸지 이제. 하투야 하투. 예, 화투죠. 예, 서양식 화투. 응? 그건 내가 잘해 항상. 그래서 뭐 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어? 무슨 내기? 내기? 그냥 이기는 걸로 끝냈지 뭐 돈 내기도 안 했어. 예. 그때 막 그렇게 시키고 막 같이 하자고 했던 언니 이름 생각나세요? 정권 선생님이 제일 나이가 높았거든. 이정만. 정권 선생님은 항상 산대게 도란프 상대는. 이정만. 나는 나이가 한 10살이나 10살, 15살이나 밑인데 그렇게 형님하고 도란프를 쳐. 예, 그러면 내가 이게. 예. 그래도 몰라. 그런지도 몰라. 좋은지도 몰라. 그때는 그렇게 재미도 있고 낭만이 계셨네요. 트럼프 놀이도 하시고. 또 다른 뭐 스포츠 운동 같은 거 하시고 그랬어요? 뭐 정구도 치시고 그러셨어요? 정우는 안 치고 예. 가미우세 이제 종이로 만든 공이 있어. 예. 그걸로 우리 국민학교 낼 때는 그걸로 유의를 많이 했거든. 종이로 만든. 예, 근데 크게 그거는 만들어 가지고. 어? 크게 만들어서. 아니 요만하게 종이로. 공만하게 만들어. 예. 그랬는데 그것도 얼마 안 하고 제일 운동에 못 하는 게 내가 다름질이요. 다름질. 예. 이게 다른 일만 하면 나는 빠져. 예. 못 따라간 게. 예. 그러고는 다른 건 다 잘해. 요리도 체조도 잘하고. 그 아까 이제 전문 출신인데. 예, 윤철이요. 그 아까 그래프로 일기 쓰시고 그러실 때 일기 감정도 이렇게 스승님들께 받으셨어요? 일기 감정. 대단 선생님. 대산 종사님한테 감정 받으셨어요? 그 어떻게 감정 받으셨어요? 일기 쓰시고 나서. 칭찬해 주시대. 사막으로 올라가고 탐진치로 내려가거든. 네. 이 그래갖고 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탐진치를 보냈으면 밑에로 내려가고 구라부가. 근데 사막 수행을 했으면 올라가고 구라부. 그걸 대산 종법사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시면 뭐라고 지도를 해주셨어요? 칭찬만 하셔. 대산 선생님께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대종사님 연론하셔서보단 더 많이 울었어. 참 예뻐지고 하성을 자주 하시고 그랬거든. 향타원님은 주로 일기 감정은 대산 종법사님한테. 어? 일기 감정은 대산 종법사님한테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대. 대종사님 계실 때는 내가 어렸거든. 유량님도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나서 나왔는데 그때는 내가 어렸어. 그때는 공부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영산에서 살고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6월 1일 날 청보로 왔잖아. 청보로 왔을 때 울기만 하고 왔는데 뭐 그때는 무엇이 알았간데 내가 그때 나이가 17인데.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 막 치마꼬리 댕기 돌돌도 감고 그랬다고. 그때는 우리 선진님들이 그래. 예. 우리 선진이. 그렇지 우리는 그 후대거든. 그런 게 우리 때는 이렇게 치마를 타부댕해서 밑에 바지가 나온 때는 아니요. 거기다 더 진급했지. 그때는 우리보단 더 초대. 이게 그때는 기성세대가 많이 들어왔어. 근데 처녀 시대로는 우리가 17에 들어왔으니까 해방 막 되고 나서 우리가 17살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처녀로서 많이 들어오고 그때 어른들만 해도 기성세대가 많이 있었지. 그 어른들은 누구셔서 누가 그렇게 치마 댕기 돌돌도 감고 그러셨을까요? 응? 치마 댕기 돌돌도 감고 응. 강연 못 오고 내려오시고 그런 언니들이 누구세요? 지금 안 계시고 우리 후진들이라 아니 선진들이라 다 그 이름 열반하시고. 누구세요? 어? 그런 분들이 이름이 누구셔요? 이러면 말이야 잘 기억 안 나. 그 시기 지자가 하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때 기성세대가 결혼해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젊어서 들어와갖고 교무된 양반들이. 그런 게 이제 처녀로서는 우리들이 일대지. 처녀 세대로는 우리 시대가. 그런 게 그때하고는 우리하고 세대가 틀려. 세대가 틀리고 우리는 처녀로 들어와서 이제 그
학원 공부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유일학립이라는 지금 원광대학 전신이요. 그때는 원광대학이 그 허가가 안 났으니까 유일학립이요. 해방되고 나서 학립이라 소리도 붙였지 그전에는 학원이지 학림도 아니거든. 그냥 학원인 게 모아놓고 어머는 그때는 그냥 앉아서 한 게 학년도 없고 칠판에다 글씨 써놓고 뭐 밤낮 졸고 앉아서 방구나 끼고 그랬지. 방구 끼면 뒤에서 막판을 굴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좋은데 말이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좀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야야야야 어쩌다 방구를 꼈냐 이렇게 한다 꼈냐 이렇게 한다 꼈냐 그러면 방구 낀 사람이 오히려 방구 꼈으면 가만히 앉았지 왜 이리 싸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허물을 입어버려 흉내낸 사람이 자기는 안 꼈다고 이렇게 앉았다 꼈냐 이렇게 앉았다 꼈냐 하면 뒤에 앉는 사람이 좀 걸작이거든. 방구 낀 사람이 방구 꼈으면 가만히 앉았지 왜 이리 싸 막 대중이 자글자글 웃어버리고 그랬어.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공부했지. 해방되고 나서 이제 해방 막 되고 나서 유일학립이라는 학원이 생겼는데 그때가 지금 그 저 총부 앞에 거기서 이제 그 잠실인데 그걸 교실로 해갖고 우리가 초대생이요 유일학립 때. 그러니까 그때는 원광대학이 안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학이 생겨갖고 우리 다음 학년부터 원광대학으로 갔지. 이게 그때는 우리가 유일학년생이거든. 총부에서 공부한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대종사님이 이제 열반하시게 됐잖아요. 그 학원 생활하실 때 그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영산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총부에서 돌아가셨죠. 예. 근데 그때가 6월 1일이라니요. 근데 6월 1일 새벽까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영산 그 학원 앞에 마루 있잖아. 거기서 막 대글대글 쿵굴고 울어갖고 막 밑에 토방으로 떨어지고 그랬어. 그래갖고는 비가 막 줄줄줄줄 그때 오는데 걸어서 고창으로 나가 걸어서 그래갖고 고창서 기차를 타고 정부를 가. 그런데 그때가 제일 좋은 치마가 조세도 치마예요. 조세도 치마는 이렇게 오글오글한데 비가 맞으면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 조세도 치마를 입고 총부를 갔어. 그런 게 비가 온 게 이렇게 바지가 다 나오고 다 올라가 버렸지. 그걸 입고 총부를 가니까 총부 정문 앞에서부터 막 그냥 언니들이 나와갖고 울어 대글대글 쿵굴고 울어. 돌아가신 날 6월 1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잖아. 그런 게 우리가 6월 1일 날 오전에 도착했을 거예요. 영산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운 게 울면서 이제 총부 어디로 갔냐면 조술 큰 방으로 갔어. 조술 큰 방. 알지? 간 게 그 앞에 지금 저 영모전 광장 있는 데가 논이야. 전부. 그러고 그 지금 기정관 앞에 거기가 그 우물이네. 큰 우물.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 말이야 슬퍼서 울었는가 언니들이 운 게 따라서 울었을 거야. 그때가 내가 17인가 되었으니까 10대 때 돌아가셨은 게 언니들이 운 게 따라서 울었지 뭐 내 정신으로 울었을 거야. 그렇게 울기만 했어. 울기만 했는데 열반하셔서 이제 화장을 모셔갖고 저기 지금은 그 총부에다가 성탑을 했지만은 그전에는 저기 북일면 거기다가 성탑을 했거든. 탑을 모셨거든. 거기를 날마다 가. 날마다 거기다 이렇게 1번씩으로 탑을 모셔놨어. 그러면 가면 말이야 내가 나와서 눈물이 우는 게 아니라 언니들이 울면 따라서 우리 그때는 어렸을 때 10대 때. 이제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셨어요? 대종사님 장례식. 장례식을 총부에서 치르고 우리는 가도 못했어. 가도 못하고 이제 날마다 언니들이 이제 거시기 북일면에다가 썼거든. 그 북일면 어디요 동산선은 있잖아. 거기 가깝게 산이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묘를 썼는데 거기만 다녔지. 그것만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성탑을 하면서 거기 옮겼잖아. 그러면서 그럼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셨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때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다 해서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런 게 그렇게 울었지. 대종사님이 열반하셔서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어찌 살고 그래서 울었어. 저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대종사님 열반하신 뒤에 유일학님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근데 그때만 해도 안정이 된 때지. 유일학님 그럼 일기생으로 들어오신가요? 그렇지. 일기생 동창생들이 누구세요? 우리 일기생 동창이 여자들도 다 죽어버리고 남자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 이름 생각나시는 이름? 이은석이 남자는. 이한산, 또 이제 이중정이, 예, 민산, 이공전이 범산, 또 있는데. 문산, 어? 김정용, 정용, 예. 인용. 아산님, 에? 아산 아산이 김인용. 인용이요. 네, 김인용. 예. 그래요. 여자분들은 누가 일기생이세요? 아, 여자분들은 이제 김지연이하고 나하고가 이제 유일학님 1등이요. 1등 공부를 제일로 잘해. 예, 근데 김지연이가 나보다 앞에 죽어버리고 예, 범타원. 또 몰라 이제. 그 유일학님 시절에 이렇게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몰라. 강의는 누가 해주셨어요? 강의를 해주신 분? 광견 선생님. 아, 광견 선생님이 강의가 제일로 재밌어. 예, 어떻게 재밌냐면 예. 새우젓 장사가 새우젓을 이고 간다. 이게 새우젓 냄새가 난 게 파리가 막 달라들어. 파리야, 너는 내가 얼마나 예뻐서 내한테 달라드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자글자글자글자글하고 웃어. 파리가 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예뻐서 달라들 거야.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를 하지. 우리를 웃긴이라고. 참 유머가 많았죠. 저 일본 가서 저 대학을 졸업하고 오셨거든. 전문 대학을. 그래갖고 유머가 참 풍부하셔. 광견 선생님이. 그래갖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많이 가냐면 알봉을 많이 가. 알봉. 알봉을 많이 가갖고 알봉서 이렇게 뺑 묘에 둘러 앉아갖고 우리 회상 장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 인연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수천 겁으로 오면서 인연을 같이 지어갖고 대종사님 모시고 이 인연으로 여기를 만났다. 그런 게 이 세상에도 공부를 잘해야 내 생에 가서 또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냥 우리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이게 그때는 그런 얘기 한 번이나 들어봤건데 마음 공부 잘해라. 삼세계문 잘 지켜라. 사막수행 잘해라. 이런 말씀을 듣다 그런 과거 전생사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천상을 올라가는 것 같은 게 지금도 알봉 묘자리가 지금도 생각나. 거기 그냥 날마다 그것만 가. 뺑 둘러 앉았으면 얘기를 해. 누구라겠지? 누구 어느 선생님 모시고 했다겠지 내가? 광전 선생님. 광경 선생님. 아 그래갖고 숭산 박광전 선생님. 그래갖고 박광경 선생님 우리보다 나이가 젊는데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어리고 그 어른의 지도를 많이 받았어. 야 그만하자. 조금 더 하시게요. 지금 그 강연할 때 막 치마꼬리 잡고 못 오고 그냥 연단에 섰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여자 선생님들한테? 아 그런 게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놨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이? 그때는 우리 전시대요. 예. 치마 잡고 이렇게 올라가서 바지가랭이가 나올 때는 우리 전시대고 우리는 그 후시대라 그 전시대 짱만들은 이제 좀 정년은 적고 기성 세대들이 돌아가고 공부할 때야 그런 게 이렇게 치맛자락이 올라갔지. 우리 시대만 해도 발달을 해가고. 왜 치맛자락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막 긴장하고 떠는데 여자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셨잖아요, 대종사님이. 무슨 뜻이 계셔가지고. 대종사님께 물어봐라 가서. 아니 향타원님이 느끼시는 대로 답을 해주셔야지.
그런 게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컸지. 대중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우리같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키워 놓으셨지 않아. 이게 제 생각에는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는 남자 여자나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세상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그 일꾼들을 키우려고 그러셨던 거 아닐까요? 그랬대. 이게 그때 제일로 말 잘하고 공부 잘하신 양반은 주산 선생님, 대산 선생님, 정산종사, 서대원 선생님. 근데 그런 양반들은 다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시고 여자들은 그때 양반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때도 조일관 선생님, 조정권 선생님, 서대인 선생님 이런 양반들도 오래 못 살고 우리 때가 제일 오래 살았어. 우리 때가 그때 조정권 선생님, 조일관 선생님, 서대인 선생님 살 때 우리는 10대거든. 그 양반들은 20대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10년 후에 15년, 16년 후에 어른들이거든. 근데 그런들한테 받았긴 했어도 우리가 다 그 대시를 못했지. 근데 그때는 말이야 어째서 좋은지도 모르고 마냥 좋기만 해. 마냥 좋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예상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라든가 모르는데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사니까 큰 저실방에서 울었는지 대산종사님께서 그때는 교감 선생이거든. 근데 오셔갖고 아직은 대종사님 열반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온 게 눈을 번쩍 들었거리 쳐다보니까 대종사님 열반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예상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걸 걱정해야지 울고만 있으면 되냐. 그때 생각이 새롭더라고. 우리는 어디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 해상이 없어지고 그때만 해도 뭘 모르니까. 내가 그때 10대 때 아니야. 17에 들어와갖고 17에 들어와갖고 19에 대종사님 열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게 10대인 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예상은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서 살까 그런 게 그냥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어. 그런데 지금도 그 대산종사님이 그 조실요 현관문 내놓고 우리 조실 큰 방에서 그렇게 디글디글 웅글고 우는 걸 보고 그렇게 하니까 눈물이 쏙 들어가 버리더라. 대산종사님 말씀 여쭐게요. 대지 허공 심소현 시방대불이 수중주 두두물물 개모에 벗개모단 자제유. 한 말씀 해주세요. 별소리를 다 해달라네. 대지 허공 심소현 그 얽힌 이야기. 그게 대산종사님께서 참 법이 높으셨어. 그런 게 그때는 대종사님은 이제 안 배웠고 대종사님을 한 번 배웠어도 법문 들었간데 그때 이렇게 신간만 배웠지. 그러니까 대종사님 정신을 못 받았는데 대산종사님 그렇게 대종사님 법문을 그렇게 그냥 그 정신으로 전해주시니까 대산종사님 대산종사님도 아니고 그때는 대산 선생님이지. 그렇게 따라가지고 신단에 와서 많이 계셨는데 신단에 많이 계셨거든 대산종사님이. 그냥 신단에 사람이 꽉 찼는데 전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그때. 그것이 그만 이름도 다 잊어버렸다. 그 사람들이 신단이 집이 낮췄거든. 이 집보단 더 낮아. 그런 게 거식이라고 오면은 그냥 천장하고 키우고 딱 다. 그럼 고개를 이래갖고 서서 서울대 학생들이 구물구물했어. 거기 와서. 이게 그 대지허공 심소연 그 법문 받으신 그 사연이나 이야기는 없으셔요? 그런 게 그때는 대산종사님께서 신단 아니요 하섬. 하섭에서 내가 약을 먹고 있었거든. 치료를 하고 퇴병이 들어갔고 그런 게로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교단에 일이 적었던 거 하섬으로 오시오. 하섬으로 오셔갖고 늘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섬에 물이 없어갖고 이 질통으로 물을 짊어지러 나 있는 데까지 오셔서 질통에다 물을 짊어지다 먹으면 거기까지 물 일러러 다니서 되겠냐. 여기다 우물을 팔아. 우물들을 팔아.
근데 맨 땅에다가 하산 마당에다 우물을 팔아온 게 물이 안 나와. 한 질, 두 질, 석 질, 네 질, 다섯 질, 여섯 질, 일곱 질을 판 게 나와. 그게 그때 대산 종사님 하신 말씀이야. 이마를 뚫어봐라. 이마에 피가 안 흐르는 때가 있냐? 이마에도 불이 안 흐르냐? 그런 게 암만 높은 땅을 파도 물이 없는 데를 파도 물은 있다. 그래갖고 그 물이 나온 게 우리가 그냥 얼마나 훌떡떡 뛰었어. 하산 마당이가 물이 나오니까. 대산 종사님 기적이 많으셔. 그래갖고는 그때도 수양할 데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삼이 오셔갖고 그 교전 말씀을 하신데 그때 하신 말씀이 교전 대의야 지금. 교전 대의로 나와 있어. 그렇게 재밌게 지냈어. 저 짝에서 그 하삼이 한 10년이나 되잖아. 물가에. 저기서 오시면 두루마기 자락만 봐도 내가 훌떡도 뛰어 좋아갖고 인연이든가다.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보수점에 이렇게 걷으시고 이렇게 오시면 그냥 그때 누구 오냐면 경순 선생님 알지? 경순 선생님이 이제 형제가 있어 정화 선생님하고 그래 두 어른이 대구 사시는데 대구서 이제 오시면 꼭 그 어른하고 같이 오세요. 그러면 내가 하삼서 훌떡훌떡 뛰어 그냥 막 뛰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시고 살면은 이제 교전을 놓고 그렇게 대의를 일러주시대. 근데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와. 그러면 그때 무엇을 많이 하셨냐면 강진산 얘기를 많이 하셔. 강진산이 과거사를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전생사를 많이 얘기했는데 어디 계셨냐 하면 원평에 계셨거든. 원평 그 대순 종교 있지 않아? 예, 대순절리. 거기 많이 계셨어.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셔. 그러면 꼭 전생 얘기 듣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렇게 하선서 참 대산종사님이 공을 많이 들이셨어. 근데 그것을 말이야 내가 그때만 해도 총기가 좋아요. 그 들은 대로 토도 안 틀리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강의를 어디서 했냐면 종고 와서 했어. 대산님한테 들은 얘기를. 그러면 그냥 남자들이 말이야 총부를 갔다가 전주를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어디 가서 일을 보고는 그냥 땀을 펄 흘리면서 그 시간을 대서 와. 들으시려고? 그거 들으려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대산정사님 말씀이지. 토도 안 틀리게 내가 전어드래. 내가 젊어서는 그렇게 총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총기가 지금도 총기 좋으세요? 왜? 아니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원남교당 이야기 좀 해주세요. 원남교당에서 바자에 하신 이야기도 있고 바다에? 예, 신타원님 이야기도 있고. 근데 신타원이 그때 나 갔을 때 교당에도 잘 안 나오셨어. 원불교를 잘 몰라. 근데 몸이 아파. 몸이 아픈 게 아파가지고 밤낮 병원을 계시면 내가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세요. 그럼 서울대학병원이 원남도 교당 바로 옆에거든. 밤낮 문병을 가. 그래갖고 이제 교전 대회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원불 얘기를 많이 해. 그때 신심이 솟았어. 그때. 그런 게 이제 하고 신타운이 신심이 난 게 자녀들도 따라서 도전 씨가 나오고. 그래갖고는 신타운이 아이고 내가 우리 큰아들을 낳을 때 경상도 해운대 바다에서 막 부처님이 해운대 바다에서 솟아오르더래. 그 꿈을 꾸고 우리 아들을 낳는데 내가 경상도에다 무엇을 하나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여기다 베네골에다 무엇을 하나 해야 된다. 그때 베네골 내가 처음 털을 잡았을 때거든. 저거를 가다 보니까 여기가 괜찮아. 그래서 저거다가 하나 내가 가 살구나 그러고 했는데 와갖고 대법당을 지어주셨어. 신타원이. 그런 게 총부석양 왜 거기다가 경상도에다가 집을 짓냐고 총부에다가 집을 지라고. 그래갖고는 왕궁에다가 집을 지었잖아. 왕궁에다가 거시기를 훈련원을 지었잖아. 나는 경상도에다 지라고도 안 했는데 나 와서 있은 게로 거기다 진다고 해서 지었는데 내가 꼭 신타운을 뺏어간 것 같이 돼서 아이고 오시라고. 그러고는 열반없었잖아. 바다에 하셨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원남교당에서. 바다에? 예.
얘기가 끝도 갓도 없다. 예. 3일 밤낮으로 이렇게 들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바다에 갈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 예. 어째 바다를 했냐 하면은 그때 도전 씨가 한참 발쯤이 났어. 도전 씨가 발쯤이 나서 도전 씨가 서울에서는 삼성에 재벌 가거든. 그게 이름이 있어. 그런데 양복도 많이 만들고 가구도 많이 만들고 저 석유지름도 아니 저 식용유도 많이 만들고 온갖 것 설탕도 많이 팔고 온갖 것을 다 팔아. 이게 바다에 하면 그 집 물건이 나오면 저 소매상에서 그 집 물건 살라고 다 들어와. 그래갖고는 막 그냥 도매로 뛰어가. 그런 게 그냥 바다에가 우군우군우군해. 그런 게 그냥 막 저거다가 우리 혜신이가 참 머리가 좋아. 죽은 혜신이가. 약간 부경으로 있었거든. 교탁원. 예, 그런 게로 뭐라고 썼냐면은 원불교 바자회 해갖고는 크게 프랑카드를 써갖고 그 저 불통을 달아. 그래갖고 그 저 거수기다가 저그 뭐요 그때 그 터잡아갖고 아무것도 못했거든. 지금 서울에 간 자리에. 그래갖고 거기다가 불통을 띄워놓으면 서울 장안이 다 보여. 아 그러면 사러 오면 말이야. 삼성에서 식용유도 나오고 농도 나오고 양복도 나오고 팔다 나면 재고품은 다 나와. 이게 그것처럼 막 도매상들이 막 달라들어. 그 저 점포 오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 말이야. 그런 이득금을 저 거식에다가 다 내놔. 어디다가요? 원불교에다가 그런 거 삼성에서 도전 씨가 막 신심이 나갔고 그때 그러면 말이야. 아 정부 가면 나보고 그 돈 다 가져랴. 바다에 선 돈을. 아 그래서 뭐 이제 대산종사님이 가져라고 뭐 갖다 드려야지 어찌요. 갖다 드리고 온 게로 누구냐? 그 젤로 원불교에서 잘한 사람 교무 하나 하고 교구 교무 하나 하고 교도고 막 내한테 달라들어. 아 바다에 갖고 이 지역 주민 저 불이웃 돕기로 했는데 왜 전부 다 돈 갖다 주고 왔냐고. 아 그러면 대산종사님께서 내놓으라고 근데 내놓고 가야지. 내가 갖고 와? 그러고는 말을 못하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했더니 울어. 내가 참 순박하고 마음 약하고 그래갖고는 막 지금도 헌언해. 에? 누구지? 그 여자 교무 똑똑한 사람 둘한테 당해. 이선종? 에? 이선종. 선종이고 응, 또 하나 이선종. 있어. 어? 이선종 교무. 이선종 교무는 알겠는데 또 하나 있어. 박청수 교무님? 청수. 아이고 똑똑한 두 사람한테 그냥 내가 당하면 예. 막 울어. 막 울어갖고 대산종사님한테가 돈을 도로 주시라고 할 거요 어쩔 거요. 그냥 나 혼자 당하고 말지. 그리고 내가 어리석게 살았어요. 교구장 할 때. 어리석고. 원남동서 살 때는 맨 교구 이러는 것만 하고 살아. 교당 일은 안 생각하고 교구 이러는 것만 하고 살고 원남동은 그때 초부 여관이에요. 여관. 그래서 전무 출신뿐만 아니라 교도들도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면 다 원남동 교당에 와서 자. 그러면은 아침마당 밥 해주고 또 이제 병원에 갔다가 오면은 또 점심 해주고 그러고는 저녁을 먹는지는 모르겠어. 때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 식당 사람들 때 했었어. 지금도 만나면 그때 얘기를 하면 그냥 그 고된 얘기를 했다. 손님이 어찌 많더니 그때는 교당도 별로 없어요. 그러고 살았어. 그만해 이제. 아 이제 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루 일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그 얘기만 좀 해주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했지. 무슨 기도를 하세요? 아, 그러니까 전체 교구 그때는 교구가 처음 생겼거든. 아니 지금 여기서 이제 원남교당은 그 정도 해주시고 지금 여기 베네골 사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정신수양 공부하고 그러지. 여기서 편히 살지 뭔 걱정이야 내가. 기도도 하고 계시죠? 어? 기도.
기도는 하고 이제.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세요? 아니 전체 기도 이제 원불교 기도하고 대종사님께 이제 기도 올리고 그러지 뭐. 뭐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도 있으셔요? 잘해 잘 되라고. 전무들신 다 잘 되라고. 기도 이제. 지금 베네골 여기서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내가 한갑 때 들어왔어. 여기 그런데 30년. 30년이나 다 돼야. 30년 이렇게 세월을 사시면서 굉장히 베네골이 지금 많이 발전됐거든요. 향타오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덕분인 것 같아요. 아 나는 여기 저 베네꿀 잘 되라고 기도는 안 해. 여기 와서 다 성불하고 법령 입고 갖고 대종사님께 다 보훈자들하고 기도하지. 베네꿀 기도만 안 해.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예, 누가 와서 예, 내가 그전에는 아파갖고 서울로 치료를 하러 다녔거든. 치료를 하러 다녔어. 그 사람이 불교 신자는 된데 여기로 왔더란다. 여기로 와서 본 게 저 골짜기가 귀신이 꽉 찼더래. 저 골짜기가. 그래서 귀신이 꽉 찼는데 전부 잡신이더래. 그래서 자기가 귀신을 다 가라고 기도를 한 게 귀신이 다 가더래. 그랬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잘했다고. 내가 그러고는 이제 항상 그런 기도를 해. 여기 다 그렇게 잡신이나 허신은 잊지 말고 여기를 돕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성불을 해가고 예,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일을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그 은혜를 입어가고 하는 기도는 안 하거든. 이제 두 개만 질문 드릴게요. 법연이 좋을까요? 혈연이 좋을까요? 어? 법연이 좋을까요? 혈연이 좋을까요? 법연이 좋지 뭐 혈연이 좋아요. 왜요? 아 법에는 세수생경 다니면서 그냥 공부하고 잘해야지. 우리 대산종사님께 내가 돈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 여태 대종사님께 바치기만 했지. 그래도 대종사님 생각만 나지. 내가 혈은 우리 집 옛날 우리 형제들 생각이 나냐 부모 생각이 나냐. 그 어른들은 다 제도만 받으라고 기도를 하지. 대산종사님을 가깝게 해야 세수생경 모시고 다니면서 공부하지. 예, 알겠습니다. 말할 것이나 뭐 있어.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생사가 뭘까요? 에? 생사. 생사가 뭐냐고? 예. 생사가 생사지. 생사 도리를 어떻게 연마하고 계셔요? 아 서원 세우고 가야지. 서원 세우고. 서원이 굳어야 악도 타락이 안 되고 악연을 안 만나고 선현들만 만나가지고 공부해서 서로 돕고 화합하고 정진하고 살지. 악연들 만나면 맨 가정살이만 하고 세상 일만 할 것 아니야. 그리고 돈만 달라고 하고. 근데 그런 일이 안 많아. 서로 수도하고 격려하고 대종사님 모시고 세세생생 댕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 마지막으로 저희들 후진들한테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또 별소리 다 물어보느냐 그만해.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